기자 유시민 작가가 김어준의 유튜브 다스베이다에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의 대통령 포용 통합을 강조하면서 중도 보수로 외연을 넓히는 행보를 두고 자신감이 지나쳤다 이렇게 호평을 합니다. 건축에도 비유를 했어요. 열렬히 지켜준 사람들이 원한 건 증축이었는데 이재명 대통령 재건축을 하려 한 것 같다. 재건축을 하려면 기존 건물을 헐어야 하고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갈라치기 전문가답게 새로운 멸칭도 수첩에 써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수첩을 보고 읽는 모습은 제가 읽는 모습은 처음 봤고 쓰는 모습은 전에 봤습니다. 박근혜 그렇죠. 한나라당 총재 수첩공주. 앞에서 수첩 프린세스. 네. 이 수첩 프린스네요. 남자분이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고도의 풍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었는데 어쨌든 갖고 나와가지고 뭐 철거 전문을 비평 공론장에 투입했다. 용역 평론가를 썼다. 그중엔 촉법 평론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조 탈레유가 공격당하는 것을 두고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진단했어요. 그게 이제 몸에 이런 면역 체계가 자기 몸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몸 내부에서 싸움이 붙었다 뭐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재밌는 것은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법은 면역 반응 자체를 낮추는 건데 즉 중도로 더 확장하는 건데. 그쵸. 좋은 말을 어려운 말을 갖다 쓰시는 거 보니까 다 가져오는 거야 그냥. 저게 표면은 어려워 보이는데 쉽게 설명하면 그냥 ABC 얘기한 거죠. 그래요? 쉽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다른 자가 버전이야. 면역이고 뭐고 간에 ABC를 또 한번 반복하신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저 증축과 재건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부분을 주목을 좀 안 하시는데 뭐 저를 어떻게 분류할 거냐? 그럼 거기 이제 나온 게 세 가지 아닙니까? 네. 하나는 철거 전문가, 네. 용역 평론가, 그다음에 촉법 평론가. 네. 근데 저는 주로 이제 철거 쪽이죠. 아무래도 이제 철거로 와서 막 부수고 다닌다. 아니 근데 뭐 막말로 낡은 건물이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부순다고 뭐라 할 게 아니라 과연 이게 증축이 가능한 건물이냐? 그러니까 안전 진단이 나왔냐? 네. 3층짜리 위에 5층까지 갈 수 있느냐? 예. 이걸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렇지. 너무 표면만 가지고서 지레 화를 내시니까 조금 당황스럽다. 지금 이 민주당이라는 이 기득권의 산성이 아파트로 비유하자면 농물 나오고요. 주차장 없어도 주차는 아니고요. 그렇지. 그리고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걸어 올라가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지금 봉착해 있는 40년짜리 건물인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까지도 충분히 열어놓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유시민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투입. 그치. 그럼 저는 이 투입을 했다라는 동사에 제가 주목을 해서 지금 유시민 씨의 머릿속에는 누군가가 지금 지배 조종을 하고 있다. 이 상황을. 작전 세력. 작전을 짜고 있다. 근데 그 작전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청와대 스티커를 붙인 잭나이프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청와대가 이 모든 배후, 모든 정점에 있다라는 음모론을 뻗들었다라는 게 저는 가장 비판의 포인트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지금 이 정부가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재명 정부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상황이 본인의 시각에는 아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는 바깥의 병균을 침투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상 세포를 공격한다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인데 저는 유시민 선생님이 정상 세포가 아니라 혹시 본인이 용종은 아닌가? 용종은 아니 용종 입장에서 나 이거 자가 면역 질환이라서 억울해 이럴 수 없거든요. 용종은 떼야죠. 떼야 됩니다. 떼야지. 안 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유시민 용종서를 제가 국내 최초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용종일 가능성이 높죠. 체내에 있으면 용종이고 이제 체외에 있으면은 쥐전. 쥐죠. 근데 이제 일단은 뭐 안에 뭐 잘하네. 병균으로 비유를 하셨으니까 체내에 있다고 치고 미러링 전 한 이게 거예요. 예, 용종 아니냐. 요것도 한번 우리가 오늘 심도 있게 토론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용종이냐 뒤져지냐. 안전진단 검증을 오늘 좀 해봐야 되고 증축이 가능한지 그리고 용종이냐 정상세포냐 요거 MRI, CT 오늘 찍어봐야 된다. 방송이 참 건강검진은 대단하다, 아니죠. 오늘. 근데 사실 아이러니한 거는 유시민 작가님은 늘 재건축주의자였어요. 그동안. 오, 그동안 맞아. 보면은 당 민주당 그저 예전에 동계 다 깨고 나가서 열린우리당 만드셨잖아요. 그러네. 당 브레이커 전문이에요. 이분이. 그리고 통합진보당도 사실 이건 뭐 재건축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토지를 뺏겠다는 거였거든요. 재개발이지, 그러니까 재개발. 완전히 진보 진영의 어떤 걸 바꾸겠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는 본인은 재건축 그렇게 했으면서 이번에 좀 다른 이제 용역 철거 평론가들이 돼버렸네.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제 왜 나 욕해?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약간 사학재단 이사장처럼 구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너 오지 마.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정치 조직이라는 것은 사조직이 아니고 그렇게 네가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건물을 부술만 하면 재건축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그동안 있던 것들, 기득권을 지켜달라는 거거든. 근데 그동안 그분들이 하셨던 거는 외벽에 도색만 다시 하자. 뭐 이 정도에서 넘기려고 했었는데. 논물 계속 나와요 지금. 그치. 근데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선택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리더십이 선택이 된 거고. 그렇게 재건축을 하라는 게 국민들 생각인데 이제 대통령 되고 나니까 생각 바뀌는 거지. 사실 본인들의 선수가 없었잖아요. 만약에 예전에 더불어민주당 2025년에 대선 경선 누가 나왔나 찾아봤어. 기억도 안 나가지고. 신문 쪽에서 김경수 지사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김경수 지사가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만약 됐다고 쳐요. 내란 그 버프로. 그러면 이런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굉장히 익숙한 민주당.
이념적이고 교조적이고 그래서 국민들한테 심판받는 그런 민주당이 이어졌을 거거든. 근데 그런 생각은 못 하고 어떻게든 이제 일단 정권은 가져와야 됐으니 이재명을 세워서 먹었는데 지금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놔. 우리 집은 내놔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유시민 씨의 저희가 뇌 구조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맨날 성공을 원한다고 거짓말은 늘어났지만 실상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유시민 씨의 관점에서는 환자고 그리고 손님이라는 겁니다. 네. 객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인이고 이재명 정부는 객인데 왜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아? 라는 하나의 어떤 투정에 불과한 거고 저는 이 증축과 재건축을 제가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이건희 회장이 떠올랐어요. 그 프랑크푸르트 선언 있거든요. 다 독일에서 바꿔라. 했던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네. 이게 프랑크푸르트 선언입니다. 이거 재건축이 아니라 거의 재개발 수준 아닙니까?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자식과 배우자까지도 바꾸라는 그 명령이 지금 떨어져 있는 아주 위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거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에 대해서 아니 이건희 회장님 왜 증축해야지 왜 재건축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소리 했다가 그 사람은 날아갔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라는 것이 정당 혁신, 당을 바꿔라.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 걸어가라라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선언에 가능한 것인데 저는 유시민 전 장관은 본인의 기득권이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자기의 알량한 그 기득권 지켜보겠다고 이 증축을 고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녹화한 현장, 다스베이드 녹화한 현장이 바로 그 충정로 그쵸. 그 단지 사고가 아닙니까? 거기를 아주 무리하게 금융 비용 차입해서 김어준 총수가 샀어요. 아하. 네, 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건물이 매력적이어서 아닙니다. 뭡니까? 재개발을 노렸다 이런 소리 많습니다. I자 땅이니까요. 역 앞에 있던 그렇지 충정로에 역 바로 앞에 있어요. 바로 그 재건축 재개발주의자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재건축 안 된다 이런 거는 좀 그러니까 내 기득권의 밥그릇은 뺏으면 안 된다. 안 되지, 안 나머지는 가능해도 내 건 안 뺏긴다. 그 선언 같아요. 그러니까 반명 선언 같은 걸 한 거야. 그렇지. 근데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숭앙하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노 대통령이야말로 집권 내내 당내 주류와 기득권으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견제를 받아온 분인데 아니 그분들을 앞세워서 장사 많이 했던 분들이 지금 그분의 가치와 상반되는 상치되는 지금 행보를 취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전혀 노무현 정신이 아닌 행보잖아요. 노무현 재단이 유시민 재단이 돼버렸다라는 얘기가 있을 만큼 네. 일단 그 재단 자체도 장악을 해버리고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노무현이라는 그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선택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분들이 사실 노무현이라는 그 정치인은 굉장히 다채로운 면모가 있는 거고 네.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쏙쏙 빼가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 방송에서는 문재인 이퀄 노무현이라는 도식화도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건 진짜 신박하던데. 신박한 신박한 개변. K값의 귀환 시즌 2. 그치? 아니 세상에 그런 더하기는 없거든요. 그런 논리대로 하면은 이준석 의원이 대선 나왔을 때 김문수랑 합쳐서 내가 대통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랑 똑같아요. 더하면 내가 그만이야. 대선됐다. 김문수께 내 거였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이거든요. 아니 박정희 정말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은 박근혜. 그럼 앞으로 박정희 플러스 박근혜.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비판이었다. 정말.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문재인 이퀄 노무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 그랬으면 정권 재창출이 됐겠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렇게 높은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매우 안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비판, 소위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제 만연해진 거예요. 예. 그거는 그 지지율을 얻는 이유는 공감을 얻기 때문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근데 어떤 정권도 비판받을 거 받는 거지. 근데 그걸 못 참는 거야, 일단. 그리고 제가 어제 이 노무현 대통령 얘기하는 유시민 작가를 보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 현재 유시민이 되게 과거의 김민석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김민석 총리 이제 아킬레스건처럼 나오는 얘기죠. 저는 이거 뭐 어차피 나올 거니까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후단협, 김민세 이런 멸칭으로 불렸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총리는 정말 20년간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그렇지. 진영 논리에 머물지 않고 운동권 마인드 벗어나고 이제 이재명이라는 또 새로운 유형의 리더십에 적응도 했습니다. 근데 중도 실용 나아가서 제가 알기로는 중도 보수까지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확고합니다. 뭐 이런저런 들은 얘기도 많고요. 그러는 동안 유시민 작가의 시간은 거꾸로 갔습니다. 유시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 건데 점점 더 생각 협소해지고 표독스러워지고 꼰대가 되고 그렇지. 급기야 어용 지식인이 되겠다고 선언도 했었죠. 그러더니 이제 구태를 지키는 선봉장이 된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예전에 유시민 작가가 이제 베스트셀러 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 냈잖아요. 참 그런 생각이 들게 돼요. 뭐냐면 후단협 이후에 배신자 소리 들으며 20년간 와신상담한 김민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제 그 역사의 승자가 돼서 승승장구한 유시민이 있는 거고요. 지금 현실은 어떤 한 중년이 정말 초라하게 몸부림치는 한 중년만 있어요. 그러니까 참 동기부여도 많이 됩니다. 여러분 한 순간의 선택이나 실패나 실수가 전 세계를 규정하지 않고요. 그렇지. 이렇게 거꾸로 이게 가장 대표적인 상징 아니야? 그러니까 나락을 반대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석현 평론가가. 전 세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는 과정도 되게 흥미롭고 네. 뭐 김용민 PD 대표적이죠. 막말의 대명사. 아직 나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난 줄 알았네요. 어쨌든 이제 이재명의 또 아주 중요한 스피커가 되시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시대의 깔깔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두 분이 굉장히 과거와 미래, 현재가 비교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동일시하거나 둘의 지지율을 합산해가지고 본인의 점수로 치환하는
거는 정말 그러니까 신박한 논리예요. 네. 결국엔 이거랑 똑같습니까? 조국 대표가 아들 시험을 같이 치면서 아빠의 IQ는 150, 아들의 IQ 120, 우리는 합쳐서 270 IQ로 대학 입시를 치르는 것과 똑같다. 아빠는 준비됐다. 준비됐는데 아빠 준비됐는데 내 IQ와 아들의 IQ를 더해서 아들의 성적으로 지금 치환하려는 이런 시도 이 말이 됩니까? 그 부정불법으로 처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는 좀 날강도 같은 수법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DJ,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이 역사성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건 뭐 시대 흐름이니까. 네. 근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DJ, 노무현, 이재명. 어떤 게 있냐? 이분들은 감동이 있죠. 감동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DJ 감동 말하지 않아도 뭐 민주주의의 상징 같은 분이고 노무현 대통령 감동의 아이콘 아닙니까? 지역 감정을 깨기 위해서 자신의 걸 내려놓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까지 정말 그 모든 능력을 그동안 누적시켜서 대통령 자리까지 올라갔다라는 국민적 감동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실용, 통합이라는 면에서도 이 세 분의 대통령은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죠. 감동이 있습니까? 친문 패권주의에 무슨 감동이 있습니까? 거기다가 실용적인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고 예. 통합의 면에서도 우리 인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다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다가 만든 게 특수부 검사 키워가지고 윤석열한테 정권을 내준 셈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장하고 성역화하고 그 지지율 5%를 노무현 대통령 걸 꼬아가지고 40%를 더해서 45%로 만드는 이런 게 저는 국민적 평가와 너무 괴리돼 있다. 그래서 유시민 전 장관님이 뉴잼스를 보시라 이겁니다. 보시면 제가 이렇게 차분히 설명해드리잖아요. 왜 다른지.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을 좀 들으시면 좋겠다. 고통스럽다니까 이런 얘기를. 예. 네. 그러니까 차이가 꽤 있습니다. 다른 그리고 분들과. 지난 방송에서 이것도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그 꼰대 지적 안 할 수가 없죠. 우리- 촉법은 컸어요. 그러니까 예. 촉법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청와대 무슨 뭐 그 선물 받은 언박싱. 언박싱한 민철이는 유시민 작가들 연결 선물 보내라. 최고위원 선거를 다 해주셨어. 정민철 얼굴 스티커를 하나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보내야 될 것 같아. 아니 너무 좋을 것 같아. 정민철 최고위원 선거 출마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그게 상스럽다가 뭡니까 표현 자체가? 천하다. 천박하고 상스럽다. 아이고.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그 JTBC 썰전에서 선물 받았다고 또 자랑하는 또 영상도 돌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본인도 다 하셔놓고 뭐 그 정도. 그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MC가 물어봐서 그랬다고. 아우. 자발적으로 하면 이제 천박하고 지겨워, 상스럽다. 근데 정말. 요즘은 다 언박싱 이게 유행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문화 지체 현상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언박싱이란 걸 모르시나 봐. 근데 진짜 좀 너무 구렸어요. 참 이제 괜찮은 어른이 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뭐 손잡벌입니다 거의. 진짜 진짜로. 결혼 일찍 했으면. 00이나 59년생이시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잡벌 후배 정민철 부의장이 몇 살이죠? 0203. 02 아무튼 00년대생일 거야. 아 진짜 일찍 봤으면 손주죠. 개 어려요. 진짜 족법이라고 할 만도 한. 저 유시민 그 형이 79학번인가? 78학번. 59년생이니까. 네. 아니 근데 정민철 씨 어린 나이도 아닌 게 유시민 씨도 그 나이 때 항소 이유서 쓰면서 이름 날리고 다닐 때입니다. 그렇지. 아니 다 그 나이 때 자기의 영역에서 본인의 능력 다 발휘하고 사는 것이고 이게 촉법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정민철 씨가 나와서 아무 발언하면 책임 안 집니까? 다 법적 책임지는 나이예요. 글쎄 말이야. 근데 본인 책임하에서 발언하고 국민들 앞에 평가받고 있는데 막 그 나이 가지고 자랑하고 무시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유일하게 나이밖에 없는 인생이란 얼마나 좀 비루해 보이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법이라는 어휘를 썼을 때는 이거 나이 논쟁으로 한번 가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그런 표현을 갖다 쓰나? 이 진짜 유시민의 총기가 아직도 살아있는 건가? 그 의문이 아니 들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온 발언도 아닌 게 수첩에 적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드립을 만들어 온 거거든요. 이거 오늘 쳐야지. 그렇지. 요거 유행시켜야지. 근데 완전히 이거는 역풍이 심하게 불고 있죠. 근데 예전에 유시민 작가는 사실 그 싸가지가 별명이었잖아요. 그렇지. 럴 만큼 윗세대와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거를 즐겼던 분이고. 그 백바지 입고 나와는 그렇죠. 회에서. 근데 그 당돌함과 저돌성을 또 그때 당시 지금 저 같은 청년들이 좋아했어요. DJ 하야라 이런 말도 했죠. 그러니까 DJ 그런 하야라. 꼰대와의 결전에서 되게 중요한 인물이었다고. 근데 본인이 이렇게 누군가를 또 까내리고 있고. 참 그 얘기 옛날에 했었잖아요. 젊을 때는 노인 까고, 노인 돼서는 젊은 데를 까고. 아니, 균형감 있네. 댓글 컴퓨터. 아니 그리고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무슨 늙은 건달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저는 좀 어휘의 품격도 아니 누구는 그렇게 뭐 험한 말들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험한 그래도 게 아니라 정제될 필요는 있죠. 좀 자의식 과잉이야. 스스로 자의식과잉이에요. 그 하드 보일드. 막 그런 거 있잖아. 나는 뭐 논객 뭐 이렇게. 자신감 과잉인가요? 그러니까 시라손이 지금 빙의하신 거예요. 그래요? 근데 시라손이 좀 영화를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 같아요. 10여 년 전에 했던 말입니다. 60세가 넘으면 뇌가 썩는다. 그 말이 다시 소환이 됐어요. 본인의 그 촉법 운운하는 발언 때문에 말이죠. 근데 그 드립도 그날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문가산점은 또 뭡니까?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뭘 하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유행시키려고 하는데 문가 가산점. 문을 까면? 문가 산점. 예. 네. 아니 근데 좀 들어보지도 못했어. 용역 평론가들도 처음 들어본 어. 얘기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어. 그러니까. 아 근데 좀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우리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면 더 좋겠다. 너무 이렇게 분열의 언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교양과 품격이 전혀 보이지 않는 좀 정제되지 않은 용어들. 그러면서 또 문조털레요는 또 멸칭이라 그래요. 자기가 쓰는 거는 괜찮고 최근에 그 조국 남이 대표님이 쓰는 거는 멸칭이라. 조국 대표님 페북을 올렸다가 뭐 지웠다 그러는데 네. 그거 보셨어요?
아유 봤어요. 정말 그거를 인용할 수도 없는 것들이야. 근데 아유, 잘 지우셨어요. 정 어. 대표님 빨리 지우시는 게 낫죠. 단지 문저텔레가 사람의 이름 일부를 딴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모 게시판을 보니 조가 아니라 X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X라는 적당히 건 하시죠. 뭐 지읒을 더 붙였나 예. 받침인가 보죠. 아이고. 성적 모욕을 포함한 멸칭이었군요. 이렇게 쓴 사람 아무도 없었어. 혼자서 저렇게 그러니까 지우잖아, 또. 왜 혼자 모 눈에는 뭐만 예.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 보이는 이런 얘기를 근데 하더라. 너무 저거는 좀 너무 그 X로 표시할 정도로 우리가 입에 올리기도 좀 힘든. 그러니까 조, 단어들이니까. 지읒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얘기하기도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당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그렇게 페북에 X로 해서 쓰시는. 해석을 해야 하잖아요. 아, X 정말. 털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감이 놀라운 그래. 상상력입니다. 그만큼 자기가 모욕을 당했다. 그러니 여러분 화를 피해입니다. 내달라, 저는 화를 피해자입니다. 내달라 또 그렇게 얘기한 놈. 그 화를 내달라고 용역 주는 거예요? 그렇지. 화 용역이에요? 그 좌표를 누가 찾아서 좌표 찍기. 찍어라, 공격하라 아이고. 이 뜻으로 전 해석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요.